첫 번째 그 챕터를 네 챕터로 나눴는데요. 브랜드보다 의사의 실력이 중요하다. 광고 후기, 가짜 리뷰에 속지 말 것. 세 번째는 비용이 너무 저렴하면 반드시 의심을 할 것. 네 번째는 사후 관리나 수술 관리가 중요하다. 혹여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경우에는 되돌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발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냐? 한번 눌러보세요. 깜찍하죠? 제가 준비했어요. 대박이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샤라라. 자, 첫 번째, 의료진의 실력, 브랜드보다 의사의 실력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모발 이식은 이제 수술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뭐 절개 모발 이식을 해서 꼬매던 아니면 비절개 모발 이식을 채취하고 수술을 하던 전문의가 없는 선생님이 수술하시는 것과는 분명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수술 방식에 대한 이해인데요. 모발 이식은 절개 방식이 있고 비절개 방식이 있고 무삭발 비절개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모든 수술에 어떤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환자분들이 선택하는 주치의 선생님이 이 세 가지 방식을 어느 정도 다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 가지 방식 전체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신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두 번째, 광고 후기, 가짜 리뷰에 속지 말 것. 샤랄라. 좋은 후기 고르는 방법은, 자, 병원마다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 채널에서 어느 정도 후기가 있는지, 그리고 환자분들마다 본인하고 비슷한 케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인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수술 경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이 포함된 후기가 있다면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뾰로롱 뾰로롱. 난 시키는 거 다 한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비용 너무 저렴하면 반드시 의심. 자, 다른 어떤 분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발 이식도 엄청 많이 저렴하게 진행이 된 경우에는 분명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조금 고가의 병원인데 불필요한 서비스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의료 어떤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세네 군데 정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만큼 비용을 청구해서 이 유명한 의사가 수술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것보다는 수술 전체의 과정을 환자가 좀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의 개념이 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건 네 번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사후 관리,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 일단은 수술 후에 한 1, 2주 정도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한 2주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뭐 한 달 정도는 최대한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염증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한 6개월, 1년 정도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팁은요, 환자의 첫 번째 권리는 뭐냐면 왜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병원은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시기에 이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건 수술 다음 날입니다. 수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딱지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지내실 때 아무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낭의 깊이가 조금씩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수술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 만 이틀 이내에 다시 한번 주치의가 깊이 조절을 살짝만이라도 해놓는다면 생착률에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수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깊이 조절과 그리고 채취 부위, 지연성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남성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수술하고 나서 약을 드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들을 어딘가에서 듣고 수술하고 나서 약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이식을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상화를 만들어줬다면 뒷부분으로, 즉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약은 반드시 드셔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모발 이식은 첫 수술이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정말 많이 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첫 단계, 즉 병원 선택과 환자들의 어떤 주치 선택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두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됐어? 자,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